이번 시간에는 평면좌표 두 번째 챕터 선본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이요 배우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도형에서는 도형의 관찰이 목표라고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도형은 말 그대로 이번 3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평면좌표라고 하는 것은 점의 위치를 바로 좌표라고 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점하면 떠오르는 게 뭐 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바로 점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심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 자, 무슨 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나오면 각의 크기라든지 우리가 변의 길이라든지 그런 거 구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뭐냐면 그 심도 우리가 뭐로 나타낼 거다? 바로 좌표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로 나타내는 중간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그 학습 목표는 뭐냐면 선본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점을 뭐로 나타낸다? 좌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 배워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 위의 선본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건데요. 자, 우리가 수직선 위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지만, 자, 저 좌표가 어떻게 되죠? 자, 수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P1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 하나로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몇 차원이라고 배웠냐면 1차원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 위에 있는 걸 배우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것을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좌표가 하나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개념만 제대로 된다면 다음 시간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열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태양도 나오고 지구도 막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태양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문학에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과 각 행성 사이의 평균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티티우스 보대 법칙인데요. 자, 그것에 의해서 화성하고 목성 어떤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거기만 계속 관찰했대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외소행성 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관찰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1AU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AU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바로 AU라고 해요. 그래서 1AU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1.5AU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자, 목성 같은 경우는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5.2AU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행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1대2가 되는 부분에 위치를 계산을 해서요. 그걸 계속 관찰을 했대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혹성 세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레스의 위치를 뭐라고 잡았냐면요. 바로 A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부터? 자, 태양을 원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PQ하고 QR의 그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2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PQ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점 사이에 거리 내는 걸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PQ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A-1.5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QR은 어떻게 되냐면 5.2에서 뭘 빼면 되는 부분이다? A를 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B가 몇 대 몇이다? 1대2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비례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A-1.5 대 5.2-A 했더니 몇 대 몇이라고요? 그것이 1대2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례식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외항끼리 곱하면요 2a가 되고요 빼기 3이 됩니다. 그다음 내항끼리 곱하면 5.2-a가 돼요. 자, 그러면 -a 2항이 되면 3a가 되고요. -3이 2항이 되면 8.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3분의 8.2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30분의 82가 돼서요. 우리가 2로 약분할까요? 자, 그러면 15분의 얼마가 되냐면 4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셀의 위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계속 관찰을 했더니 매수 형성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별들 간의 인력이나 만유인력 아시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정한 위치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도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P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PR이라고 하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 선분 안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내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Q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1이라고 하면 Q에서부터 R까지 거리는 얼마다?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선분의 안쪽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문자 내분 있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어느 위에 있는 점이다? 그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 선분의 길이를 뭐다? m대n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다? 안에서 나눈다고 해서 내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내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뭐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원래 좀 이따가 내분 말고 이제 외분도 배울 건데요. 여기 있는 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양 끝점까지 거리 B가 일정해지는 점이 뭐가 된다?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점은 선분 어디에? 안쪽에 있는 것이고 외분점은 어떻게 된다? 이 선분의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밖에 있는데 밖에 중에서도 어디 위에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외분점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길이를 나눈다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리 개념을 배우셨죠? 그래서 요 점에서 양 끝점까지 무슨 비? 거리 비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로 배울 거냐? 공식으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의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이번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뭐를 구해보자?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전부 다 뭐다? 그죠? 길이보다는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으로 공식으로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선분 AB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A가 X1이고요. 자, B가 뭐다? X2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때는 자, 보시다시피 뭐가 크다? 자, X2가 더 크다라고 일단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뭘 잡았다? X라고 하는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A까지 거리가 M일 때, 자, B까지 거리 B가 얼마다? N이 되는 우리가 이 X를 잡아라. 그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세레스 우리가 구했듯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비례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놀려라. 잘못 씌워버렸네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AP하고요. 그 다음에 BP가 몇 대 몇이다? 그죠? N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가 우리가 바로 거리가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럼 AP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P는 어떻게 되냐면, 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시면 되죠. 원래 절대값 붙여줘야 되지만, 차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AP는 뭐가 되냐면, X-X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X2가 제일 크다고 잡았기 때문에 X2에서 X를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다? M 대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공식,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X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외항끼리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nx-nx1 이렇게 되고요. 자, 내항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mx2-mx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바로,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넘기고요.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mx 더하기 n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x2 더하기 뭐다? nx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공통이 되냐면 바로 x로 묶어내주면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로 나눠줄까요? 자, 우리 m 더하기 n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m하고 n은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 더하기 n도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양변을 m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죠? 비의 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x1하고 x2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m 대 n으로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mx2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자, nx1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분자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x1이 만약에 x2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쓴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가 x1이고 B가 x2일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B를 위에 쓰시고요. 자, 점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밑에다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분모는 뭐다? 두 B의 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mx2 더하기 뭐다? nx1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m하고 n하고 같다라고 볼까요?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1대1이란 말입니다. 1대1. 자, 그럼 1대1이면 어떻게 되냐면 딱 어디다? 가운데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는 1 더하기라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고요. 여기는 m하고 n은 1 곱해봐야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죠. 자, 무슨 점? 중점. 자, 중점은 그 3분의 길이를 딱 반으로 나눈 점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 1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점에서 양 끝점까지 b가 몇 대 몇이다? 1대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은 1대1의 무슨 점이다? 내분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b를 어떻게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자, 합. 자, 2 더하기 1이 됩니다. 분자는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2는 뭐하고 곱해요? 그죠? 바로 4하고 곱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1은 뭐하고 곱해주시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2하고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2가 돼서 3분의 6이 나오죠. 그래서 요건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P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좌표는 P가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로 풀어라? 자, 일일이 비례식 쓰지 않습니다. 자, 뭐로 푼다?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고 B가 6이래요. 자, 선분의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를 물었습니다. 근데 2대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얼마다? 3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때는 B를 위에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의 좌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자, 두 B의 뭐다? 합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고는요.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 있는 B의 좌표를 곱해 주십니다. 그럼 2, 6 얼마다? 2, 6, 10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하고는 뭘 곱해 주시냐면 바로 마이너스 4를 곱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더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2에서 우리가 12를 뺍니다. 10에서 12 빼면 얼마죠? 0이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원점이 바로 2대3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 4만큼 떨어져 있고 딱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대3 맞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푼 원점은 바로 여기 있는 내분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중점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미디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미들도 되고 그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바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두 좌표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의 좌표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일이 그림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요. 그래서 뭐로 푼다? 여기 있는 공식으로 푼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좌표 평면 이후에 배울 거거든요. 그때 좌표가 몇 개? 2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확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이 접목된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어떤 문제냐면 지뢰가 나왔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각각 m, n인 두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뢰 위에 두 점 A, B에 놨는데요.
자, 지뢰가 수평이 되는 받침점 P의 위치는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자, M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딱 가운데 놓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 B가 얼마다 N이고, 여기 B가 M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A가 1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자, B가 얼마다 6이라고 할 때, 자, 2g, 3g의 물체가 놓여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앞에서 mg, ng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m은 얼마다 2고요. n은 얼마다 3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2g이고 여기가 얼마다 3g이니까 b는 몇 대 몇이죠? 3대 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분점 공식으로 푸셔야겠죠.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자, 몇 대 몇? 자, 3대 2. 자, 그러면 분모는 3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3하고 뭘 곱한다? 여기는 6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하고는 뭘 곱해야 될까? 1을 곱하겠죠? 자,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8 더하기 2가 되고요. 18 더하기 2는 얼마다? 2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좌표는 뭐가 되냐면 바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평을 맞추는 것도 이것도 내분의 개념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런 도형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관건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분점은 반드시 뭐로? 자, 우리가 공식으로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일이 또 비례식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공식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분점 잘 정리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외분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외분의 개념은 뭐냐면 앞에서 사실은 내분하면은 보통 길이를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외분을 좀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내분점에서 어디까지 거리비, 그죠? 바로 양끝점, 선분의 양끝점까지 거리비가 바로 내분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P가 어디 위치했죠? 선분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어디 위에? 자, 선분의 외분점을 보는데요. 이 선분의 외분점을 자 체크하세요. 자,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그죠?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지고 보면 선분의 어떻게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외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이 외분점 자체가 선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를 나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이 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거리? 그죠? 양 끝점, 어디, 특히 어느 끝점, 그죠? 선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양 끝점까지 거리 B가 되는데 그 위치가 바깥에 있어서 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AB를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연장하면 양쪽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선분의 오른쪽에 있다 봅시다. 외분점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다시피 어디가 더 멀어요? A가 더 멀죠? B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이때는 M이 M보다 커요. 그래서 M이 크면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연장선이 어느 쪽?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연장선이 어느 쪽? 왼쪽에 Q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A까지 거리보다는 B까지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N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연장선 위에 있는 점, 즉 선분 밖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점이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일일이 공식을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뭐 다 공식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분점을 구하는데요. 자, M 대 N입니다. 자, 근데 M은 모두 다 무슨 수다? 양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M하고 N이 뭐하다? 다를 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도 봤지만 자, M이 뭐다? N보다 이거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M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어떻게 됐죠? 자, 바로 A에서부터 거리가 훨씬 어떻다? 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펴볼게요.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 이겁니다. 자, 그럼 AQ. 자, AQ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Q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Q. 자, B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다?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거리가 M 대 N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AQ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X가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M이 뭐다? 더 크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AQ는 어떻게 되냐면 X에서 X1을 뺀 거고요. 자, BQ는 어떻게 되냐면 X에서 X2를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다? M 대 N인데 여기서 뭘 구하자?
x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내항끼리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x-mx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외항끼리 곱하면 nx-nx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된다? x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mx-n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면 mx2-nx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뭐로 묶을까요? 자, x로 묶을까요? 그럼 x로 묶으면, 괄호가 좀 작게 나왔네요. 그래서 m-n이 남고요. 자, 그럼 여기는 mx2-nx1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여기는 n-n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 분명히 m하고 n은 뭐다?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얘입니다. 자, 이게 무슨 공식? 외분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내분점하고 참 모양이 비슷하네요. 자, 내분점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불러볼까요? m-n분의 mx2-nx1 플러스 nx1이었는데 여기 뭐예요? m-n분의 mx2-nx1이죠? 그러면 가운데 부호만 딱 뭐다? 반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쵸, 이번에는 이게 n이 더 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느 쪽에 있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외분점의 공식도 몇 개가 되냐면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포인트, 바로 점의 좌표 위치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뭐로만 볼 거다? 공식으로만 볼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이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직선 위의 선분의 외분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럴 때는 자, 우리가 mden으로 외분하는데요. 자, 분모는 b의 차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에도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내분점하고 차이는 뭐냐면 딱 부호가 뭐다?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점이 되냐면 외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AB가 마이너스 2하고 4가로 되어 있는데요. 3분의 1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자, 그러면은 항상 문제에서 내분을 묻는지 외분을 묻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그러면 b를 위에다가 적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분모는 자, b의 차 2에서 1을 뺍니다. 자, 분모 1이 되죠. 자, 그 다음은 2하고 뭘 곱한다? 4를 곱해요. 자, 그 다음에 뭐하고 1하고 뭘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가운데는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2사는 얼마다? 자, 8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10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분점도 일일이 비례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로 풀 거다? 공식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자, 몇 대 몇으로? 자, 3대 5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디 쪽에 위치해야 될까요? 자, 수직선의 선분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 벌써 그림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네. 자, 어느 쪽이 길어요? 왼쪽이 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Q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A까지는 얼마다? 3이면 B까지는 얼마다? 5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 B가 몇 대 몇이다? 3대 5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지요? 자, 3대 5로 외분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공식상에서는요, B를 항상 위에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B가 거꾸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를 위에 적으시고 좌표를 밑에 적은 다음에 어떻게,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자, 볼게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해라? 빼라! 자, 그 다음에 3하고 5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 5하고 뭘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외분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가운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Q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 15 더하기 얼마다?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얼마다? 20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분의 개념은 뭐냐면 선분의 연장선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비가 일정해지는 그런 점을 모순점이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하고 가운데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역시 외분점도 뭐가 중요하다? 그죠? 여기 있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살펴보셨는데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좌표 몇 개? 한 개로, 수 하나로 좌표가 나타납니다.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는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오죠. 좌표가 몇 개다? 2개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